네, 여러분. 드디어 3월이 왔습니다. 선생님, 신나게 놀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3월 1일입니다. 오늘은 네, 세계사 OT 영상을 먼저 제작하겠습니다. 벌써 21년이네. 선생님은 요번 방학을 조금 야무지게 보냈는데 너희는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니? 맨날 선생님이 잔소리 하는데 열심히 했는지는 등교하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전주에서 PC방이라든지 또 그 체육시설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좀 잘 지내봅시다. 네, 세계사 과목 OT예요. 세계사.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여러 과목 중에 세계사를 선택했어요. 이 세계사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OT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세계사 밴드를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 밴드를 따로 가입해야 해요. 여기서 수행평가 꼭 내용 넣겠습니다. 만약에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 3월 7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태도 점수 깎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사를 선택한 아이들이 38명입니다. 이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1학년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등급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태도 점수를 평가를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려 4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세계사는 선생님 혼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라는 게 일방적으로 모든 걸 나 혼자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당연히 소통하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루었다? 그럼 무조건 평가에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공부하는 거 이제는 아닙니다. 1학년 때는 교과서만 꼼꼼히 공부했으면 됐어요. 선생님이 따로 알려주는 거 공부할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 38명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가려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되게 이제 이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려지지 않게 공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밴드 가입이고요. 이 밴드는 언제까지라고요? 3월 7일까지라고요. 늦으면 태도 점수 1점 감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제대로 듣지 않는 학생들 있죠? 1학년 때는 몰아서 듣는 게 가능했지?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처벌하겠습니다. 이것도 마감 기한을 따로 매 수업마다 설정해서 마감 기한에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딱 공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의해야 돼요. 점수에 민감하다면요. 점수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수업 재밌게 듣고 싶다 하면 그냥 웃으면서 수업 들어도 됩니다. 이해하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선생님 반 아이들이 독서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별로 책을 선정해야 돼요. 선생님이 예시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꼭 이 책들을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책들을 꼭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책 선택하기 되게 막연해요 할까봐 선생님이 예시를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꼭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선정한 책을 언제까지 선정해야 되냐면 이것도 역시 3월 7일까지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하지 않는 경우 수행평가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경우도 감점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작년에 생기부에 적혀져 있으면 안 돼요. 이해했죠? 올해 추가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자기가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그러면 이 책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했고요. 여기도 태도 점수에 반영할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미래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대표적으로 그냥 역사 분야에서의 책은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대국굴기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이야기 땡땡사, 뭐 이야기 세계사, 이야기 한국사, 한국사 빼고 이야기 인도사, 이야기 일본사, 뭐 이야기 뭐 서남아시아사 되게 시리즈가 많은데요. 그 나라 중에 이야기 영국사, 이야기 미국사, 뭐 본인이 원하는 나라 해도 되고요. 청소년을 위한 동양사, 청소년을 위한 서양사 이런 책을 읽어도 됩니다. 동양사 같은 경우는 강자의 조건이라든지 뭐 에드거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 이거 진짜 재밌어요. 마오쩌둥 이야기거든요. 중국인 화폐 얼굴이 있는 그 사람 그 마오쩌둥 중국인들은 왜 마오쩌둥을 좋아할까? 이 사건을 쭉 끌고 가면서 이 마오쩌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삼국지와 같은 책도 좋아요. 서양사 같은 경우는 뭐 많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건 선생님이 뮤지컬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을 좀 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단테의 신곡, 로케 시민정부론, 리바이아던, 사이게양로, 에밀 뭐 이런 책들은 고등학생이라면 읽었으면 좋겠는 선생님 추천 도서입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 히틀러라는 사람 알죠?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써요. 그 책에 히틀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히틀러를 굉장히 욕하지만 히틀러가 그런 자리, 밑바닥부터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뭐 배울 점이 있겠지요. 어쨌든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든지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관련된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이야기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책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고등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 다음 당분간 진도 계획은요. 선생님은 세계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는 영상도 있겠지만 EBS 올릴 수도 있어요. 이 EBS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선생님도 똑같이 들을 거고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시험에 출제할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선생님이 대면 수업할 때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목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교과서 선생님이 PDF를 들고 왔어요. 쭉 보면 무엇을 배울까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배울 내용은 크게 6단원입니다. 인류의 출현과 왔다 갔다 하네. 미안해요.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서아시아 인도의 역사, 유럽 아메리카의 역사,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현대세계의 변화 요런 이 대단원 6개를 진행할 것인데요. 역사 과목이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교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그 나라의 맥락, 그 나라의 상황, 왜 이 인물이 중요한지, 왜 이 지역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여행 관련돼서 배워놓으면 좋은 과목이다. 그래서 세계사잖아요. 우리 과목은 세계입니다.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나눴어요. 동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 지역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눴어요. 다시 볼까?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 유럽, 아메리카 지역. 그러니까 세계를 쪼개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쪼갰다는 거야. 왜냐면 이러한 지역들이 공통점이 있거든. 자기들끼리. 동아시아 관련돼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겠지.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들이냐면 지금의 중앙아메리카라든지 미안해요. 중앙아메리카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정도의 나라들, 그리고 인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 인도,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유럽 지역의 나라들과 아메리카 나라들로 나누었어.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역사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인류의 출현은 여기서는 4대 문명 배웁니다. 밑에 나오지요? 4대 문명. 그리고 2단원에서는 동아시아. 동아시아 하면은 대표적으로 중국사겠지만 중국사뿐만 아니라 일본도 나오고 조선도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서아시아 인도 지역에는 이슬람 관련된 내용들 많이 배울 거예요.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지만 어렵지 않아요. 인도 지역도 나오고 유럽, 아메리카, 유럽 지역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이 막 섞이는 유럽과 아시아와 서아시아, 인도가 다 섞이는 사건이 있지? 바로 제국주의랑 세계대전을 배우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세계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해했죠? 약간 이 세계사는 상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세계의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할게요. 열심히 준비.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선생님이 EBS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충 보지 말고 꼼꼼히 보고 공부하면 선생님이 꼭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수업 이후 무엇을 할 거다? 설문을 할 거다. 이 설문도 꼭 참여하세요. 얘도 똑같이 3월 7일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태도 점수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네, 오늘 OT 영상 짧게 제작했는데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할게요. 수업 열심히 듣고 2학년 우리 교실에서 만나요.